KTN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전략 비축유 1,500만 배럴을 올해 안에 추가 방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 유권자들의 최대 관심사는 낙태 문제가 아닌 경제 부분에 쏠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연방국세청 IRS가 사회보장연금 인상에 이어 과세 구간별 기준 금액과 공제 금액도 상향 조정키로 했습니다. 히스패닉 유권자는 여론조사 결과 허셸 워커 후보를 라파엘 워녹 후보보다 더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 오늘의 주요 소식 잠시 후 전해드립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전략 비축유 1,500만 배럴을 추가 방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비축유 방출 시기를 놓고 정치권에서는 선거용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을 김상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의 전략 비축유 1,500만 달러를 방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기존에 발표된 전략 비축유 방출 기간을 12월까지 연장하며 에너지부는 추가로 1,500만 달러 비축유를 방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추가 방출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필요하다면 추가로 전략 비축유를 방출하겠다는 건데 유가 하락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된 지 한 달이 지나 이미 전략 비축유 중 1억 8천만 배럴을 방출하기로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에도 정유사가 막대한 이익을 챙겨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졌다고 비판했습니다. 일각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조치가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인플레이션이 가장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자 선거용이 아니냐는 목소리도 일고 있습니다. 체감 물가의 핵심 지표인 주유소 휘발유 가격이 다시 올랐기 때문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정치적 동기가 아니라며 그동안 해온 일을 계속하기 위함이라며 그동안의 노력을 강조했습니다. KTN 뉴스 김상은입니다. 최근 한반도는 북한의 도발로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 전략 폭격기 B-1B 4대가 괌에 전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의 3대 전략 폭격기 B-1B가 괌에 배치된 배경에 대해서는 즉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핵 실험을 준비하고 있으며 러시아 태평양 함대가 60척의 군함을 동원한 훈련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 전략 폭격기가 배치돼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앞서 미국은 지난 6월에도 북한의 핵 실험 징후가 포착되자 B-1B 폭격기를 괌으로 전개한 바 있습니다. 특히 이 폭격기는 초음속 비행이 가능하며 괌에서 2시간 만에 한반도에 도달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9일 우크라이나 내 러시아 점령지 4곳에 계엄령을 선포했습니다. 지난달 말 해당 4개 지역 대표와 영토 합병 조인식을 하고 러시아 영토로 선포한 지 20일 만입니다. 이를 두고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러시아가 이들 4개 지역이 전시 상황임을 공식 선포한 것이라는 해석입니다. 러시아는 지금까지 우크라이나 침공을 특수 군사작전이라고 칭하면서 러시아 내는 물론 우크라이나 점령지 내에서도 일상생활이 유지되는 평시임을 강조해 왔습니다. 일각에서는 러시아가 핵무기 사용을 준비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내놓고 있습니다. 11월 중간선거 관련 조기 투표가 지난 17일부터 시작됐습니다. 유권자들의 표심의 향방이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론조사 결과 유권자들의 최대 관심사는 경제에 쏠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치솟는 물가에 조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까지 정체되자 민주당은 물가 잡기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양새입니다. 여론조사 기관 입소스는 지난 17일과 18일 미 전국 성인 1,2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19일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미국이 직면한 가장 큰 문제로 응답자의 31%가 경제와 실업, 그리고 일자리 등 경제 상황을 꼽았습니다. 낙태 문제를 꼽은 응답자는 7%에 불과했습니다. 민주당에게 호재로 여겨왔던 낙태 문제가 경제 부분보다 상대적으로 관심이 덜한 것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11월 중간 선거를 목전에 두고 어려운 미국의 경제 상황이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 상승을 견인했던 낙태 이슈를 압도하면서 선거 환경이 민주당에게 불리하게 조성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주당 내에서는 낙태 문제뿐만 아니라 경제 문제를 비롯한 다른 국민 관심사에 좀 더 집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연방국세청 IRS가 사회보장연금 인상에 이어 과세 구간별 기준 금액과 공제 금액도 상향 조정키로 했습니다. 2023년 과세 연도 인플레이션 조정 방안을 김상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연방국세청 IRS는 19일 과세 구간별 기준 금액과 공제 금액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2023년 과세연도 인플레이션 조정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사회보장연금 인상에 이어 과세 구간별 기준 금액과 공제 금액도 상향 결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부부 합산 세금 신고 시 표준 공제액이 올해보다 $1,800 오른 $27,700가 됩니다. 부부가 개별 신고하면 표준 공제액도 $900가 오른 $13,850가 오르고 세대주는 $1,400가 오른 $28,000로 상향됐습니다. 연방정부는 이 같은 조치가 40년 만에 최악의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조정이라고 밝혔는데 일각에서는 11월 중간선거가 3주 앞으로 다가오면서 현 정부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위함이 아니냐고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IRS는 10%대부터 최대 37%의 세율이 적용되는 7개 과세 구간의 기준금액도 올렸습니다. 이러한 인상률은 1981년 이후 최고치입니다. 앞서 연방정부는 고물가 대응을 위해 은퇴자에게 주는 사회보장연금의 생활물가조정분을 내년부터 8.7% 인상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은퇴자들은 내년부터 매달 $144씩 받을 수 있습니다. 중간선거가 다가오면서 연방정부에서 다각도로 표심 구하기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여전히 반응은 느려 보입니다. KTN 뉴스 김상은입니다. 히스패닉 유권자들은 여론조사 결과 허셸 워커 후보를 라파엘 워녹 후보보다 더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지사 후보 지지도는 캠프와 아브람스 모두 오차 범위 내에서 접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AJC 여론조사에 따르면 히스패닉 유권자들은 조지아 주지사 후보 가운데 스테이시 아브람스 후보를 49%, 브라이언 캠프 후보를 48%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여론조사 오차 범위인 5.6%포인트 이내로 양당의 주지사 후보를 지지하는 히스패닉 커뮤니티가 반반으로 나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반면 연방 상원의원 후보는 허셸 워커가 47%, 라파엘 워녹은 41%, 자유당의 체이스 올리버 후보는 11%의 지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AJC에 따르면 공화당과 민주당 후보들은 히스패닉 커뮤니티 유권자들의 표심을 잡기 위해 많은 관심과 호소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히스패닉 유권자들의 조기 투표율은 아시아계와 같은 1%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조기 투표는 지난 17일부터 시작됐으며 선거일은 11월 8일입니다. 한편 이번 여론조사는 AJC와 UGA가 공동으로 10월 11일부터 12일까지 유권자 309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 전례 없는 카카오톡 먹통 사태에 라인과 텔레그램 등 카톡을 대체할 메신저 앱 사용자 수가 급격히 늘었습니다. 앱 분석 서비스 YG앱에 따르면 카카오톡 사용자 수는 데이터 센터 화재 이전인 14일 기준 4,112만 명에 달했지만 화재 이후 16일 기준 3,905만 명으로 추산됩니다. 약 200만 명이 감소했습니다. 반면 네이버 메신저 라인의 이용자 수는 3배 이상 늘었으며 페이스북과 텔레그램 이용자 수도 20만 명 안팎으로 늘었습니다. 카카오톡 이용자 수 감소와 함께 다른 앱 이용자 수가 늘어나면서 카톡 사용자들이 다른 메신저를 사용하게 됐다고 분석됩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19일 코로나19에 대해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계속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는 WHO가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준의 공중보건 경계 선언입니다. 테오드로스 아스아놈 거브레예수스 사무총장은 제네바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가 발생했을 때보다 현재 모든 나라의 상황이 개선됐지만 바이러스는 계속 변이를 이어가고 있으며 이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WHO 국제보건긴급위원회의 권고 의견에 동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영국 주재 중국 영사관 앞에서 반중 시위를 하던 시위대 중 한 명이 영사관 영내로 끌려가 폭행당한 사건이 영국과 중국 간 외교 충돌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제임스 클리버리 영국 외무부 장관은 19일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면서 중국 대사 대리를 초치한 후 추가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전날 알리시아 키언스 하원 외교위원장은 정시위원 맨체스터 총영사 등이 이 사건에 개입했다는 주장을 내놨습니다. 한편 반맨이라 불리는 35세 피해자는 스카이뉴스와 더타임스 인터뷰에서 경찰이 구하지 않았다면 죽었을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KTN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